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자, 새로운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왼쪽부터 You are not alone. 자, You are not alone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유 새로운 코너가 좀 시끄럽네요. 네. 오마이뉴스는 괜찮은 매체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네. 그죠? 민주진보 진영의 괜찮은 언론 플랫폼으로 알고 있는데, 오마이뉴스 이 손봉경 기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교보문고 들어가서 비극의 탄생. 오, 지금 현재 순위는 1위 아닌가요? 아이고 아, 떨어졌네. 아이고, 주간 베스트 7위로. 아이고 안타깝네요. 노래를 끝내 들어야 되는데. 노래를 하지 말라는 뜻이지. 네. 7인데 다시 한 3위 정도로 올려주시면 근데 제가 노래하겠습니다. 저라도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3위까지만 올려주시면 왜 올려주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손병관 기자, 저는 뭐 취재 현장에서 몇 번 뵀을 뿐 제가 개인적인 인연은 없어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읽고 느낀 것은 진짜 기자구나. 50명, 최소한 50명을 가장 이 시대 중요한 사건인 바로 이 박원순 사망 그리고 비서의 고소 사건 관련해서 회피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를 했습니다. 기자로서. 그 결과물입니다. 이 결과물이 끝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도록 그나마 유일한 자료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런 기자한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뭐 퓰리처상까지는 아니어도 정당한 탐사 보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으로 최소한의 예의를 표해야 될 텐데 오마이뉴스에서 오마이갓 징계위원회 회부였어요? 네. 징계위원회. 야, 이게 아마 다른 데서도 기사 많이 썼을 거야. 손병관 징계위원회. 22일 날 열렸어요, 징계위원회가. 그런데, 이게 왜 안 나오죠? 제가 뭔가 손병관. 오마이뉴스. 자, 지금 뭐 기사가 보세요. 거의 안 나온 거야. 22일 날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제가 어제까지 확인해 보니까, 아직 결과를 못 내고 있답니다. 어제 밤 11시 50분에, 관계자한테 확인을 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고 있대요. 왜 못 내는지 아십니까? 인사위원회로. 징계위원회, 죄송합니다. 제가 징계위원회만 주로 다녀서, 손병관 인사위원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인사위가 소집됐다. 미디어 오늘 그나마 여기서 한 군데 기사 썼네요. 일단은 뭐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는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경위 파악은 그냥 경위서 받으면 됩니다. 인사위원회는 사실상 징계를 전제로 언론사에서 열리는 것이 상례인데 아직 지금 기본적으로 인권위와 법원의 판단과 다른 결을 보이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문제가 제기됐고, 그래서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인사위원회를 소집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로 회부하고 징계가 만약에 결정된다면 오마이뉴스도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지만 피가 끓어오르는 수많은 우리
애국 민주 시민들이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을 미리 드리냐면 이 시간 끄는 게 좀 제가 봤을 때 좀 불길해요. 왜냐하면 이른바 민주 진보 진영의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이를테면 언론인권센터 같은 곳에서 이 책을 공격하고 나섰어요. 비극의 탄생이 2차 피해 집약체다. 2차 가해를 잘못 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이런 논평을 낸 사람들이 과연 이 책을 꼼꼼하게 읽어봤는가라는 질문부터 먼저 좀 던지고 싶거든요. 근데 읽고 나서도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지금 읽었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생각이 안 바뀌는 것 같아. 자신들의 편향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읽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비판하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그 사람들은 그겁니다. 인권위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법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당사자들 일방적 진술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피해 호소인의 일방적 진술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주장, 50명의 주장은 다 짓밟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향성,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바꾸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언론인권센터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민주 진보 진영 쪽 목소리를 내는 단체인데 여기서도 기자로서 가져야 할 취재 윤리를 어긴 책이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 이런 취지로 공격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오마이뉴스 같은 매체에서는 기득권 언론과 이른바 수구 쪽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이 상대적으로 반대편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더구나 지금 젠더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정의당류의 정치 세력의 영향을 또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오마이뉴스가. 그러면 의외로 오마이뉴스가 스스로 어쩌면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파국적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만약에 손병관 기자한테 민심을 거스리는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제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오래 활동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마 되게 많이 기여했을걸요. 제가 저 기사 많이 썼고 저부터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 자체가 2차 가해라는 것도 인정을 할 수가 없고, 이 책을 보고 왜 2차 가해를 하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글쎄 본인이 정말 이 책을 제대로 읽었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본인이 그냥 본인이 스스로 뭔가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병관 기자는, 글쎄요, 손병관 기자가 뭐, 여성들의 인권을 옹호해 주려고 당연히 이 책을 쓰지는 않았겠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런 저널리즘을 추구하면서 이 책을 쓴 거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봐야지, 무조건 그런 페미니스트적인 관점에서 이 책을 바라보면은 당연히 그거는 본인들이 믿고 있는 것만 옳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조금 다른 생각을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릴 수도 있다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들의 문제가 본인은 틀리지 않고 본인은 항상 피해자고 본인은 항상 옳고 내가 불편하면 정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페미니즘을 좀먹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상당히 저는 분위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 조선일보 진중권 척척석사 진석사가 박원순 이제 비극의 탄생 저자 손병관 기자 페북에 몰려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조정동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잘못된 뭔가 이 불온한 책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부지불식 중에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처럼 감염될 수가 있어요. 이런 기사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정의당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언론 단체 일부 이렇게 이 책을 공격하는 목소리들이 민주 진보 진영에서도 있기 때문에 오마이뉴스가 의외로 또 젊은 기자들 중에서 또 일부 경향신문 기자들처럼 젠더 부분에 있어서만 의식이 과잉한 거야.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야. 다른 아직 미완의 검찰 개혁이라든가 민주화라든가
또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한민족이 우뚝 서는 남북 경협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감수성이 떨어져. 자, 그러면서 진중권류의 목소리가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서 오마이뉴스 좀 섣부른 결정이 나올 우려가 크다, 이렇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 You are not alone, 요거는 또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꽤 된 기사인데 아무도 이걸 제기를 안 하더라고요. KTX 햄버거녀는 고발당했고 박원순은 고소당했다. 이제 유동주라고 하는 머니투데이 기자가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로스쿨 출신 기자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어려운 법률 상식을 쉽게 이렇게 기사화 하고 싶은 의도는 알겠으나 이 KTX에서 햄버거 먹다가 뭐 너 우리 아빠 알아? 너 누군지 알아? 뭐 이래가지고 문제가 됐던 SNS 상에서 그 여성분이 고발을 당했대요. 고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피해를 보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이 법적 적격이 있는 것이 이제 고발입니다. 제3자도 할 수 있는 게 고발이에요.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거죠.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자, 근데 짧은 글을 짓게 한 거예요. 고발이랑 고소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박원순은 고소당했다고 이렇게 이 케이스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햄버거녀 이른바 이 고발당한 사건을 얘기하면 되는데 왜 박원순을 굳이 박원순을 박원순 굳이 시장을, 넣은 거예요. 네. 고소당한 사람이 박원순밖에 없으니까 대한민국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기스를 내고 가는 거. 흠집을 내고 가는 거. 이게 사실은 정면으로 박원순의 이를테면 뭐 문제점을 고발하는 것보다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흠집 내는 게 훨씬 더 아프고 기분 나쁜 거거든요. 유동주 기자 이렇게 자꾸 하면 곤란합니다. 지금 뭐 살펴보니까 뭐 로스쿨 관련해서 주로 기사를 쓴 걸로 봐서 로스쿨 출신인 것 같은데 이 법률 상식을 전하기 전에 먼저 기자의 기본 상식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한다라는 측면에서 가져왔고요.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